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게 일명 도형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좌표 단원에서는 구의 방정식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어. 그럼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뭘로 구해볼 거냐면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평면의 방정식도 구해볼 거고, 그리고 원의 방정식과 구의 방정식도 기존에 배웠던 거를 벡터를 이용해서 그냥 구하겠다라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들과 원과 구를 그냥 벡터로 표현해서 구해보겠다.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뭘 해볼 거냐면 평면에서의 직선들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면에서의 직선들,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원래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그 전에도 기울기와 점 하나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면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 y는 m에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원래 직선을 구하는 거 다들 알고 있다.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 방정식 구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점이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당연히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이 하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점을 선생님이 A라 그럴 거고요. X1, Y1이라 그래서 점 하나를 지날 거야. 근데 이제 벡터에서는 원래는 예전에는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이번엔 기울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위치 벡터를 하나를 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원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놈의 종점을 U라고 쓰고 요놈의 좌표를 U1, U2라고 써서 OU 벡터라고 하나 잡을 거야. OU 벡터.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겠지. 우리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아, 이 직선을 구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요 벡터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요 직선의 방식 구한다. 좌치를 또 구할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요 종점을 또 P라고 해서 얘를 X, Y라고 할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치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종점을 이용해서 요놈의 위치 벡터를 A 벡터라 그럴 거고요. 요놈의 위치 벡터를 P 벡터라고 얘기할 거고, 자, 이놈의 위치 벡터를 U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네. 아, 요 AP를 지나는 요 직선과 OU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아, AP 벡터랑 OU 벡터 서로 뭐하다? 평행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평행이라는 관계는 AP랑 OU 벡터랑 서로 평행이다라고 하면 서로 무슨 배라 그러냐면 실수배라고 얘기해. 따라서 우리는 AP 벡터가 실수배예요. 그래서 T, OU 벡터다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실수배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시점을 5로 해서 쪼개주면 당연히 요놈은 OP 마이너스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OA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T, OU 벡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놈을 스몰 P 벡터, A 벡터, U 벡터라 쓴다면 얘가 당연히 P 벡터 그리고 A 벡터 넘겨줄게. A 벡터 더하기 T 곱하기 U 벡터다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A의 종점을 지나면서 U 벡터랑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요놈의 종점을 지나면서 요 벡터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요거 보고 직선 연관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직선의 진짜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한 요놈의 종점을 이용해서 좌표를 둘 건데, 그러면 요 P 벡터는 성분으로 두면 당연히 X, Y가 되겠고, 해당하는 A 벡터는 X1, Y1, 해당하는 U 벡터는 U1, U2라 둬서 성분으로 두자. 자, 그러면 요놈은 X, Y는 요놈이 X1, Y1 더하기 T에 얘가 U1, U2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얘를 X는 Y는 꼴로 정리해볼게. 자, 그러면 X는 꼴로 정리하면 X1 더하기 T, U1 그리고 Y는 Y1 더하기 T, U2라 그러면
자, 어떤 x와 y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야. x1 더하기 tu1 그리고 y1 더하기 tu2라 주어지면 이 xy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해주는 일명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 얘는 변수 t에 대해서 식을 쓴 매개변수 방정식. 그래서 갑자기 좌표가 예를 들어 갑자기 x는 뭐 1 더하기 2t, y는 3 더하기 4t가 주어지면 야 이게 뭘 뜻해? 라고 물어보면 방향 벡터가 2,4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매개변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요 놈을 보고 직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니? 뭐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여기에 공통이 지금 t가 있잖아. 공통이 t가 있죠. 그래서 얘를 t는 이라고 다 정리해 보는 거다. 자 얘를 t는 정리하면 x1 넘기고 u1을 나눠주면은 x 빼기 x1 얘가 u1으로 나누고 그럼 얘가 t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y-y1에 얘를 얼마로 u2로 나눠주면 얘가 t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개를 뭐 한다? 같다라고 두자.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다라고 두게 된다면 자 y1-y1을 u2로 나눠서 요거를 우리가 방향 벡터가 주어지고 점 하나가 지나는 점 하나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직선 구할 거다. 일찍 왔네? 이빨은. 그래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요게 직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다라 그러면 총 3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요렇게 표현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 두 번째는 해당하는 점을 매개변수 t로 표현한 요렇게 점을 표현한 방정식. 마지막 세 번째가 요렇게가 해서 방향 벡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3가지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이제 보통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방향 벡터 u 벡터가 2,3이고 해당하는 A 벡터의 종점 3,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직선은 2분의 x 빼기 3에 얼마? 3분의 y-5가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원래 했던 기울기가 방향 벡터가 기울기 역할하고 지나는 점은 똑같이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 요 문제는 우리가 원래 구하는 직선 구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 2,3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가 2와 3을 지나는 2와 지금 3을 지나는 요 점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원래 이제 직선을 구하는 얘랑 뭐 한 거? 평행한 직선을 구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말 그대로 요만큼을 우리가 직선에 뭘로 잡으면 돼? 기울기로 잡는다면 해당하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당연히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풀던 대로 자 이 기울기와 해당하는 요 점을 가지고 직선을 구하세요라 그러면 당연히 y는 2분의 3에 x 빼기 2 더하기 3을 하면 당연히 이 식을 정리하면 5인가? 3,5구나. 3,5. 3,5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얘랑 뭐 할 것 같아 당연히 똑같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직선을 그냥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뿐이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직선의 기울기를 방향 벡터로 대체해서만 식을 적어주면 된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하나 더 있죠. 직선을 구하라. 언제 직선 또 구하죠? 언제 또 구하죠? 그냥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구하라고 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두 점을 주어졌을 때 직선도 한번 구해보자. 자, 두 점이 주어진 직선, 해당하는 요 종점을 또 B라 그래서 x2, y2라 그러자.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 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다들 이거 구할 줄 원래 알죠?
해당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으로 구하고 지나는 점은 x1, y1 설정해서 직선 원래 구하잖아. 그 과정을 또 그냥 벡터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번에는 해당하는 요 벡터를 b벡터라 그런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자치는 요는 P 벡터의 자치인데, 그럼 AP 벡터랑 당연히 BA 벡터가 한직선상에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 한직선상에 있다는 건 뭐라 그러면 그것도 실수배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또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보면, 결국에는 AP 벡터랑 AB 벡터는 서로 평행 또는 한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해당하는 우리는 요 한직선상에 있다라는 조건, 평행이라는 조건은 또 무슨 배가 되겠다? 실수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방금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벡터방을 다 쪼개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곧바로 좀 쓸게요. OP-OA를 한 방에 조금 요런 식으로 써볼게. 그러면 요 놈은 P-A 벡터의 T배에다가 B벡터 마이너스 A벡터가 돼서 결국에 P벡터는이라고 쓰면 A벡터 더하기 T, B벡터 마이너스 A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벡터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보고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고? 얘는 A벡터의 종점과 B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야. 이 식을 보고 직선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마찬가지 얘를 매개변수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성분으로 써보겠다라는 거야. 자, 얘는 당연히 성분으로 쓰면 x, y가 되겠고, 얘가 x1, y1에 더하기 t에다가 요 놈은 x2, y2니까 x2 x1 y2 y1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얘를 x는 이라고 또 정리해 본다면 x1 더하기 t, x2 x1에 y는 y1 더하기 t, y2 y1이라고 적으면 얘가 A와 B의 종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얘를 마지막으로 T는 이라고 정리하는 거다. 자, 그러면 X1 넘기고 나눠주고 넘기고 나눠줘서 같다라 그러면 X 빼기 X1을 X2 빼기 X1으로 나눈 거, 그리고 여기도 y1 빼기 y1을 y2 빼기 y1으로 나눠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A와 B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얘를 y는 꼴로 정리하면 얘를 이쪽으로 곱하면 그게 딱 기울기가 되는 거고, x 빼기 x1에 더하기 y1이니까 그냥 원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인데, 이 기하라는 단원에서는 직선을 방식할 때 이런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야. y는 꼴로 쓰지 않아요. 전부 다 직선을 이러한 형태로 쓰고 이렇게 그냥 답을 써주는 거야. 뭔지 알겠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이죠. 원래 다들 알고 있던 거를 벡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식들을 만들어 봤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제 문제에 당연히 또 주어지겠죠. 뭐라고요? 예시를 들어서 자 A점 1,2와 B점 3,4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제는 직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를 3-1분의 x 빼기 x1에 여기를 4-2에 y 빼기 x1 여기 1, 그리고 여기가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그래 원래 알고 있는 거 알았죠? 자, 세 번째만 좀 새로 하나 배워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마찬가지 구하고 싶어. 나 이 직선을 구할 건데 이번에는 평행한 벡터가 아니라 일명 수직인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을 구할 거다. 즉 얘랑 이번에는 수직인 벡터가 나올 거야. 수직인 벡터. 그럼 마찬가지 요 놈도 H라고 쓸 거고 종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볼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할 거라는 거야. 뭘 가지고? 수직인 벡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하겠냐? 이번에 얘랑 얘가 수직이라는 거네. 자, 수직이라는 거 우리 내적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다들 공부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직이라는 조건, 내정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AP 벡터랑 OH 벡터랑 수직이다. 자, 우리 수직이라는 건 뭐다? 내적하면 0이다. 따라서 내적 OH 벡터를 0벡터다 이렇게 써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때 마찬가지 얘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H 벡터라고 할게요. H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따라서 이번에는 해당하는 요놈에 마찬가지 우리가 벡터만 쓰면 OP-OA니까 얘는 P-A 벡터가 될 거고 요놈의 내적 H 벡터다 0이다라고 쓰면 자 그래서 문제에 이런 벡터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요놈의 종점을 지나면서 요 벡터랑 수직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게.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성분으로 써볼게. 자, 성분 쓰면 얘가 x, y, 얘가 x1, y1 빼게 되면 x 빼기 x1, y 빼기 y1 요놈의 내적에 a, b 여기가 0이 될 거고. 자, 우리 내적 성분끼리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야. 따라서 a에 x 빼기 x1 더하기 b에 y 빼기 y1은 0이다 라고 쓰게 되면 얘를 보고 뭐라고요? 법선 벡터와 지나는 점 하나가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거다.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1,3을 지나면서 법선 벡터가 3,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요 3,4가 A, B가 되니까 얘는 3, x 빼기 1에 더하기 4에 y 빼기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일명 법선 벡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평면에 총 3가지가 있어. 한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는 직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이라 그래서 우린 총 요 3가지 직선의 방식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방정식의 식만 뭐냐라고 얘기하면 요 3개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2개, 그리고 요게 3개. 그래서 요 3개가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오늘 구하려는 직선의 방식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명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직선 3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구한 거는 평면에서의 직선을 구했죠. 하지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어떤 놈의 직선을 구해야 되냐면 공간에서의 직선을 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서 내 직선을 구했다? 평면에서 구했어요. 자, 그럼 이걸 또 다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공간에서 직선 한번 또 써볼게요. 알겠죠? 다시 한번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평면이 아니라 공간으로 바꿀게.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평면에서 공간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크게 바뀔까 안 바뀔까라는 거야. 연우 생각 어때요? 크게 바뀔까 안 바뀔까? 그렇죠. 크게 안 바뀌겠죠. 크게 바뀌면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은 똑같은데 얘가 공간으로 확장을 했다라는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공간이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공간이 주어져 있고 얘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다. 마찬가지 똑같아. 공간상에 점 하나가 있다고 A점이 있고요. 얘가 X1, Y1, 여기가 Z1이 있고요. 해당하는 공간상에도 점 하나를 잡아요. 해당하는 또 U라 그래서 요 놈은 U1, U2, U3라고 잡는 거야. 요 놈을 U1, U2, U3라고 잡자. 똑같아요. 그러면서 뭘 구할 거냐면 요 시점 5에 대해서 OU 벡터와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간에서 구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까랑 내용이 뭐 하겠고 똑같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좌측에 점 하나만 추가가 돼서 얘가 x, y, z가 되는 것 뿐이고 우리는 마찬가지 요 놈의 종점의 벡터들을 요 놈을 똑같이 a 벡터,
요 놈을 P벡터, 요 놈을 U벡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까랑 식이 뭐 할 거다? 똑같겠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아, 마찬가지 AP벡터랑 평행합니다. OU벡터가. 그러면 우리는 서로 무슨 배가 되겠고요? 실수배가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금 얘를 좌표 2개짜리로 해서 구해봤으니까 이거를 또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놈을 일단 한 번만 더 쪼개서 벡터만 쓰게 되면 열고 여기도 똑같이 P벡터는 A벡터 더하기 T U벡터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얘를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에 X는 X1 더하기 T U1 벡터, Y는 Y1 더하기 T U2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이번에는 Z는 Z1 더하기 T U3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얘를 전부 다 T는 이라고 해서 는 같다라고 쓰게 된다면 결국에는 요 놈은 U1분의 X 빼기 X1 그리고 U2분의 Y 빼기 Y1 그리고 U3분의 Z 빼기 Z1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결국 공간상에서 방향벡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평면에서 확장을 한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직선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를 2개만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A점이 1, 2, 3이고요. 해당하는 방향 벡터가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1, 2, 5라고. 그럴 때 우리가 요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A인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1 그리고 2분의 Y 빼기 2 그리고 5분의 Z 빼기 3이라고 적어주면 이게 방향 벡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얘를 역과정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해당하는 요 놈이 플러스 1에 1 빼기 X다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 그럼 중요한 거지, 거꾸로 방향 벡터가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해당하는 우리 요쪽의 방향 벡터를 얼마나 읽어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요 X 앞에 부호와 요 숫자까지 포함해서 방향 벡터를 마이너스로 해주는 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냥 보고해서 저거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니? 그래서 방향 벡터와 점전에서 직선 구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면, 그런데 그 방향 벡터 중에서 예를 들어 하나의 좌표가 또는 두 개의 좌표가 0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 예를 들어 1, 여기도 2, 3, 0 이런 식으로 방향 벡터 중에 하나가 0 벡터가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실제로 얘가 2, 3, 0 여기가 0이라는 것은 보세요. 여기에 지금 0이 들어가는 거, 여기에 요 부분에 0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입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날아가면서 T는이라고 둘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0이니까 그냥 Z는 Z1이고 여기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1, 2, 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얘의 직선은 얘가 2분의 X 빼기 1분의 3분의 Y 빼기 2라고 하고, 여기서 Z는 따로 3이다 이렇게 따로 적어줘야 돼. 해당하는 방향 벡터 중에 하나가 0 벡터가 나오면 우리는 얘가 0인 거니까 얘만 Z는 Z1이고 얘는 T라고 연결해서 두 개는 연결하지만 얘는 Z는 그냥 3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외우는 방법은 그냥 해당하는 방향 벡터에서 요 값 중에 하나가 0이 나온다면 그 0이 나온 데는 그냥 Z는 Z1이다라고 해서 직선을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얘 분모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죠. 다들 0분의 1이 무한된 건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따로 생각하고 그냥 정의가 안 되지만 여기 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0이면 Z는 Z1.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얘가 0이면 얘가 0이 되는 Z는 Z1이라고 따로 직선을 쓰겠다라는 거다. 그럼 당연히 해당하는 방향 벡터가 두 개가 0일 수도 있잖아. 두 개가 0일 수도 있어. 됐어요? 그럼 실제로 요 직선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얘는 요 점을 예를 들어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요 놈의 종점이 2,0,0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공간상에서. 됐어요? 공간상에서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러면 쟤는 X좌표는 아무거나 될 수가 있고 해당하는 Y와 Z좌표에 의해서만 그 직선이 결정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적는다면 그냥 얘가 0이고 0이라고 적어서 우리 해당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얘를 방향 벡터는 직선의 방식을 그냥 Y는 2, Z는 그냥 3이다. 요렇게만 적어줘야 되는 거야. 왜? 얘가 그러면 Y좌표가 2와 3만 지나는 이렇게 평행한 직선. 여기는 전부 다 Y가 2, Z가 3인 직선이 되거든. 그래서 방향 벡터가 여기가 0, 0이라면 그때 우리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빵빵 넣어서 얘가 0, 얘가 0, Y는 Y1, Z는 Z1이라는 직선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방향 벡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라고 할 거고, 그러면 하나만 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야겠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는 바로 좀 쓸게요. 자, 그러면 방금 한 내용하고 똑같이 해서 이번에는 저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야, 그러면 다들 뭔지 알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예를 가지고 벡터 방정식을 써보라 그러면 그 벡터 방정식은 똑같이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에 B 마이너스 A 벡터다라고 쓰면 요게 A와 B 두 점을 지나는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 매개변수 방정식을 쓰라 그러면 X는 X1 더하기 T, X2 마이너스 X1, Y는 Y1 더하기 T, Y2 빼기 Y1, 그리고 Z는 Z1 더하기 T, Z2 빼기 Z1이라고 적고, 얘를 T는 이라고 같다라고 쓰면 마지막으로 이 직선은 X2 빼기 X1분의 X 빼기 X1, 여기는 Y2 빼기 Y1분의 Y 빼기 Y1, 마지막으로는 Z2 빼기 Z1의 Z 마이너스 Z1이라고 적으면 이게 A와 B의 두 점을 지나는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직선의 방정식들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평면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종류가 3개가 있어.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를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는 직선이 있고요. 근데 공간에서는 직선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는 직선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딱 2개밖에 없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뒤쪽에 452번부터 455번까지의 직선의 방정식들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한번 여기를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필수 1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쉬운 거겠죠? 자, 봅시다. 다음에 직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부터 해볼게요. 자, 그냥 저 직선하고 뭐하고요? 평행하고요. 그리고 얼마를 지나는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는 방향 벡터와 점 하나만 알고 있으면 직선 구할 수가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요놈의 방향 벡터를 뭐라고 잡아야겠냐라는 거죠. 저놈의 방향 벡터를 실수하지 말고 쟤를 4,-3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해당하는 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방향 벡터를 얘를 마3이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방향 벡터 4,-3과 해당하는 지나는 점 2,-3을 지나는 그냥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4분의 x-2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3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걸 오히려 y는 꼴로 정리하면은 선생님들이 혼내요. 답을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벡터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끝이다. 알겠죠? 자, 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요. 2,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벡터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걔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AB 벡터 구하면 되겠고요. AB 벡터 구하는 거 성분에서 5B 빼기 5A니까 B에서 A를 빼주면 되겠다. B에서 A를 빼면 얘가 3,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서 이제 우리는 요 놈과 평행하면서 얼마 2, 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x-2는 얼마?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0이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방향 벡터와 점 하나 가지고 직선 구하기다. 계속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좌표 공간에서 직선 구하기. 방금 한 내용 똑같겠죠? 자, 이번에도 1, 마이, 3을 지나고 요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아, 방향 벡터를 또 그대로 끌고 오라는 거죠. 자, 1번의 방향 벡터는 뭡니까? 3, 1, 2가 되겠구나. 지나는 점은 1, 마이, 4.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x-1 그리고 1분의 y 더하기 2 그리고 2분의 z 빼기 3이라고 직선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요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직선과 xy 평면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우리 xy 평면의 교점이라는 것은 z좌표가 0인 xy좌표를 찾으라는 거다. 따라서 일단은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방향 벡터를 가져오면 방향 벡터는 1, 3, 2가 되겠다라고 해서 4, 1,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따라서 1분의 x-4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y 더하기 1 그리고 2분의 z-2라고 하면 얘가 요 놈과 평행한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얘랑 누구와의 교점? xy 평면과의 교점이다. 그러면 요 z좌표에다가 그냥 얼마를 넣으면 되냐면 0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 직선의 z좌표가 0인 xy 구하면 끝나거든. 따라서 요 놈을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그때 우리의 점의 좌표를 p라고 한다면 x마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넘어가서 얼마? 3이 되는 거고 y는 곱해주면 3 넘어가면 2 그래서 이렇게가 돼서 3, 2, 0이 직선과 xy 평면의 교점의 좌표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계속 한번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그러면 방금 한 거의 연장선이죠. 자, 두 점을 지나는 뭘 구하라고요? 직선이 ZX 평면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요. ZX 평면이라는 것은 누구 좌표가요? Y 좌표가 0이니까 그대로 Y에다가 0 넣어서 구하면 되겠다. 자, 우리 두 점 지나는 직선 한번 바로 구해볼까요? X 빼기 X와 4 마이너스 2에 X 빼기 2에다가 y2 빼기 y1 마 3 마 3에 y 마이너스 3에다가 요 놈은 3 더하기 7에 z 더하기 7이다라 그러면 얘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겠다. 자, 여기다가 zx 평면과 만나는 점 y 좌표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x와 y 좌표만 z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얘는 0이니까. 따라서 요 놈이 2니까 곱해주면 1이 될 거고 넘어가서 얘는 3이 되는 거고 얘가 10인 거니까 곱해주면 5가 돼서 넘어가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요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ZX 평면과의 교점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하나. 자,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란다. 공간상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평면상에서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냐? 일명 연립한다라고 얘기해. 따라서 우리 공간에서도 해당하는 교점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연립을 해서 구하라고 얘기한다. 그 연립하라는 것은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여기랑 여기만 연립을 해서 XY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그놈을 집어넣어서 Z좌표를 그냥 구하는 연립을 하면 돼. 나는 여기가 좋으면 이렇게 연립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연립을 통해서 교점 구하는 게 공간에서 첫 번째 방법. 자, 따라서 우리 선생님 요놈과 요놈을 연립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요놈과 얼마? 요놈을 연립을 하자고.
자, 연립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다가 몇 배에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몇 배를 할 거냐면 3배를 양변에 때리자. 자, 여기다 3배를 떼면 여기가 3이 돼서 요 놈이 지워질 거고 2개를 그대로 빼겠다라고 계산할게. 자, 2개를 그대로 빼면 여기는 당연히 7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y에서 뺄 거죠. 3분의 y. 복잡하게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요 놈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얼마분의 6분에 해당하는 3하고 2가 만나서 3하니까 9랑 2가 만나서 여기가 11y가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9에다가 3분의 1을 빼는 거를 빼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잘못 들어갔어. 6분의 얼마? 27 더하기 4가 돼서 얘가 31이 되겠다. 자, 답이 이쁘게 나올까요? 넘어가게 되면 얘가 6분의 42니까 6분의 42에서 6분의 31을 빼면은 얘가 6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11이 딱 나오지 않나? 맞죠? 그래서 우리가 y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고, 아니죠. y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y-를 아무데나가 집어넣으면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넘어가면은 얘가 플러스 5니까 x는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x4, y 말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2분의 4가 돼서 2가 돼서 해당하는 z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것을 공간상에서의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연립해서 구해라. 선생님 연립을 조금 들었겠는데 너네는 좀 적절한 위치 관계를 보고 좀 더 쉽게 하면 괜찮아요. 알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연립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얘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잡고 풀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요 놈을 t다라고 해서 원래가 우리가 저놈을 직선을 구할 때 t를 전부 다 같다라고 둬서 구했잖아. 그래서 쟤를 t다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요 놈은 s다 이렇게 다 둬버리는 거야. 그럼 해당하는 저 직선 위의 점을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저 위의 점을 P 여기를 Q라 그러면 쟤를 전부 다 T라 그러면 얘는 당연히 3T-2 여기는 2T에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T 더하기 4 여기는 T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얘를 S라 두면 3S 더하기 2 얘는 마이너스 4S 아니죠. 여기가 3S 더하기 2 여기가 마이너스 4S 빼기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저 첫 번째 직선 위의 점을 표현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직선 위의 점을 표현하는 거다. 근데 두 개의 교점이란 건 두 개가 같아지는 것을 그냥 구하라 문제로 당연히 세 점 중에서 연립은 두 개만 이용해서 구해서 T나 S만 구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요거 연립하는 것도 얘랑 같아. 3T 빼기 2는요 3S 더하기 2랑 같고요. 해당하는 여기를 잘못 쓴 것 같은데 맞죠? 여기를 잘못 봤네. 여기 S 더하기 5, 미안. S 더하기 5죠. 자, 다시 여기가 그래서 S 더하기 5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T 더하기 얼마? 3은 3S 더하기 2가 되겠다. 마찬가지 연립은 니네가 편한 대로 하면 될 거고 위에다 그냥 3배 때려서 9T-6은 3S 더하기 15가 되므로 두 개를 빼겠다. 빼게 되면 11T 마이너스 9는 얘가 날아가면서 얘가 3이 돼서 아니죠. 15 빼기 2니까 13이 되죠. 13이 돼서 11T는 얼마가 되겠다? 22가 돼서 T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는 거다. 그 T를 여기다가 그냥 쏙 집어넣으면 돼요. 따라서 저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입니까? 요놈의 좌표가 1 집어넣으니까 2죠. 미안 또 2네. 2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다? 3이 돼서 우리가 아까 구했듯이 x가 4, y가 마일, z가 3이라고 구하는 것을 공간상에서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냥 연립을 해서 x, y 구해서 z 구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요렇게 매개변수식을 써서 만족하는 t 또는 s를 구해서 교점을 구해도 된다. 자, 뭐 요것들 가지고 한번 확인 체크 문제들 456번부터 460
1번까지 한번 다 풀어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뭘 해볼 거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해볼 겁니다. 세 번째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기. 알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이 그 단원마다 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혹시 대수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기 기억나요? 대수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는 방법. 너는 대수에서는 어떻게 구해? 대수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래. 이 각을 구하라 그래요. 다들 어떻게 대수에서 어떻게 대수에서는? 아?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맞죠? 뭐 편 나머지 이어서 세 변의 길을 해서 뭐 코사인 법칙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해요. 혹시 미적분 2까지 수강한 친구들 있나? 했나 미적분 2? 아? 기억이 안 나요. 뭐 혹시나 미적분제 2를 배우신 분들은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러면 뭐 1풀탄탄 탄마타 이용해서 직선의 기울기 구하세요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미적분 2에서 뭐 들어본 적은 있죠. 1풀탄탄 탄마탄으로 구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벡터에서는 당연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한다는 것은 공간이든 평면이든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당연히 요 이루는 각을 뭘로 구할 거냐면 당연히 두 직선의 기울기 역할하는 벡터, 즉 방향 벡터를 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는 요놈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할 거고 요놈의 방향 벡터를 v 벡터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0도와 90도 사이인 예각들만 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맞지만 요 벡터의 방향을 예를 들어 요쪽으로 두게 되면 당연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원래가 이만큼이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를 구하지 않을 거고 방향이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여기 쪽을 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혹시 기억나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u 벡터랑 v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는 내적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즉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이 뭐였냐라고 하면 두 벡터의 내적이 크기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해당하는 요놈의 크기 그리고 여기에 내적이다 라고 적으면 얘가 원래가 두 벡터가 이루는 뭘 구하는 거였냐면 각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만 구할 거냐면 예각만 구할 거야. 알겠지만 원래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이때 세타 범위는 0도부터 180도라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코사인이. 하지만 우리는 예각만 구한다는 것은 코사인 값 항상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린 여기서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내적 값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하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항상 양수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평면상이든 공간상이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구하라는 것은 각각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해당하는 크기분의 내적의 절대치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거라는 얘기야. 따라서 요 놈이 u1, u2, 그리고 u3고 그리고 여기가 좌표가 v1, v2, v3라 그러자. 그랬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구하라 그러면 자 우리 벡터의 크기의 정의는 뭐였냐? 루트에 u1의 제곱 더하기 u2의 제곱 더하기 u3의 제곱이고 곱하기 루트에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v3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내적은 뭐였냐면 x끼리 y끼리 z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u1 곱하기 v1 더하기 u2 곱하기 v2 더하기 u3 곱하기 v3의 절대값을 우리가 두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평면에서는 누구만 없어지는 거야? u3랑 v3만 없어지는 거니까 요 공식에다가 요거 빵 여기만 없다라고 쓰면 그건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공간이든 평면도 요거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랑 그리고 수직일 때만 얘기해보자. 자, 우리는 결국에는 두 직선이 모인 경우 평행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 두 개가 하나를 L이라 그럴 거고 하나를 M이라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어떻게 구하겠냐? 우리는 두 벡터가 평행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 두 벡터가 평행할 조건을 어떻게 풀었나 그랬냐면 각각의 방향 벡터, 요 직선을 L, 요 직선을 M이라 그러면 각각의 U 벡터와 V 벡터의 방향 벡터가 두 직선이 평행이라는 것은 방향 벡터끼리 결국엔 평행하다라는 얘기고 우리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무슨 배라 그랬다? 실수배라 그랬으니까 실수배를 통해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각각의 방향 벡터를 가져와서 실수배다라는 조건으로 풀어주겠다는 얘기고 자, 두 직선이 마지막으로 모인 거 수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끼리 수직이라는 거냐면 그 방향 벡터들끼리 뭐라는 거냐면 수직이라는 얘기고 자, 우리는 두 벡터가 수직이다. 뭘 이용해서 구한다? 내적이죠. 두 개의 내적이 얼마다? 0이다 라고 구하겠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뭘 해볼 거냐면 각각의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코사인 값을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평행하면은 실수배 조건,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다. 자, 마찬가지 간단하게 한번 일단은 462번부터 465번까지 한번 먼저 풀어보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 방금 한 내용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문제 푸는 거죠. 자,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일 때요. 실수 뭘 구할 거냐면 A 값을 구하라고 한다. 자, 그러면 각각의 뭘 가져오자? 방향 벡터를 가져와야겠죠. 자, 1번의 방향 벡터 L은 얘가 2,1과 그리고 저쪽의 방향 벡터는 얼마다? A, -1. 자, 우리는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에다가 절대값이니까 얘를 가지고 구해주면 될 거다. 자, 그게 얼마라고요? 45도. 즉 코사인 45도가 되도록 하는 뭘 구하라? A를 구하라.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크기분의 내적의 절대값. 크기 4 더하기 1에 루트에 요 놈도 크기 a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절대값에 두 개 만나서 2a-1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얼마입니까? 다들 2분의 루트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여기다가 곱해줄 거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에 루트 5에다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은 절대값에 2a 빼기 1이고 양변을 뭐 하겠다? 제곱을 해야겠죠. 자, 제곱하면 4분의 2가 되니까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5에다가 여기가 a제곱 더하기 1 제곱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1 되는 거 찾기. 자, 이쪽에다가 2배 때립시다. 자, 정리해보면 5a제곱 더하기 5는 2배를 때리면 8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가 되므로 우리는 3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뭐 인수분해 되겠죠. 3과 1에 여기가 마이너스. 자, 그래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두 개가 나오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기본 계산해 주는 거죠. 한 번만 더. 자, 마찬가지 얘를 가지고 이루는 각 45도일 때 값을 구하여라. 자, 바로 좀 쓸게요. 자, 왼쪽은 또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이고 자, 여기는 크기분의 내죠. 자, 루트에 자, 크기가 얼마입니까? 1의 제곱 1 더하기 여기가 a제곱에다가 곱하기 루트에 자, 저기는 1의 제곱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될 거다. 자, 절대값의 내적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방향 벡터 한번 적고 갈게요. 저쪽이 1,1,a고요. 이쪽의 방향 벡터가 1,2가 되겠죠. 얘가 1,2가 될 거다. 따라서 내적이라는 것은 곱해서 1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a가 되겠다라고 써서 마찬가지 계산은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서 a를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계산 한 번만 더. 자, 그럼 제곱도 바로 갈게요. 자, 제곱해서 계산하면 2분의 1에다가 자, 요놈이 a제곱 더하기 2에다가 요놈이 3인 거니까 여기가 9에다가
요놈이 2a 빼기 1이니까 마찬가지 4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다가 2배 때려주면서 정리해서 9a제곱 더하기 18은 8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a제곱 더하기 8a에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인수분해가 되나? 그래서 완전 제곱이네. a 더하기 4의 제곱이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방금 했듯이 그냥 해당하는 두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누는 각만 구할 줄 알면은 나머지는 계산을 통해서 미지수 구하는 문제죠. 근데 내가 다 문제 풀어도 될까요? 혹시 밑에 거 푸는 시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끝내려면. 혹시 괜찮니? 끝까지 끝내려면 아무리 봐도 조금 알았죠. 그래서 밑에 거 푸는 시간 다들 좋아하지만 조금 없앨게요. 알았죠? 오늘은.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뭐 이것도 쉽네요. 6번. 자, 세 직선이 주어졌는데요. 직선 L과 M은 평행하고요. 그리고 직선 N과는 수직일 때요. A, B를 구하라는 거야. 뭐야? 평행이란 건 뭐라고요? 실수배가 돼야 되고 수직이라는 것은 내적한 게 0이 돼야겠다. 첫 번째는 결국 L과 M은 평행하다. 그리고 L과 N은 수직이다 풀어보자. 자, 그러면 각각의 방향 벡터를 가져오면 얘랑 평행하다라는 것은 저놈의 방향 벡터 1,-2는 실수배라고요. 해당하는 M의 직선의 방향 벡터 얼마?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다. 따라서 실수배가 돼야 되니까 t가 얼마가 돼야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돼야겠다? 4가 돼야겠다라고 풀어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수직이다. 내적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L의 방향 벡터는 1,-2와 내적, 요놈의 방향 벡터 말, B, 요놈을 내적해야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가 돼서 얘가 0이 되는 b를 구하라. b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평행 조건은 실수배, 그리고 수직 조건은 내적한 게 0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자, 공간상에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다들 원래가 수선의 발 구할 줄 압니까? 평면에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구하기. 원래 그 직선의 방식에서 다들 연후인가? 연후? 원래 할 줄 아나? 예를 들어 뭐 여기가 x 더하기 1에 수선의 요거 구하래.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3. 요거 혹시 구하는 방법 아나요? 요거 수선의 발? 이거 어떻게 구하죠? 그 직선에서는 원래 기울기 마이너스 1에 점해서 두 직선의 교점 찾기. 그 말 하려고 그랬죠. 잘했어요. 맞죠? 다 알죠? 해당하는 얘랑 수직인 직선, 그러면서 기울기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를 되는 거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이 수선의 발이었죠? 그게 원래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제 공간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풀진 않고요. 다음과 같이 풀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공간상에서는 해당하는 점 A가 말, 5가 있고요. 해당하는 요렇게 공간상에 직선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때 여기다가 뭘 내린?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좌표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일단은 요 직선 위의 점을 매개변수로 먼저 표현을 해줘야 돼. 해당하는 이 직선 위의 점을 매개변수로 표현하자. 매개변수 표현을 하고 얘를 는 t라고 두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수선의 발도 직선 위의 점 하나니까 요 놈의 점을 저 수선의 발로 둔 3t 더하기 1, 그리고 t 더하기 2, 그리고 넘어가면 1-t다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수선의 발은 이제 요 t만 구해줄 건데 당연히 뭘 이용할 거냐면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다. 이 수직이라는 것은 결국 A와 H를 지나는 AH 벡터와 해당하는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내적하면 0이라고 해서 풀 거라고요. 따라서 직선의 방향 벡터를 선인 U 벡터라고 잡는다면 해당하는 우리는 AH 벡터랑
아, U벡터랑 수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0이겠다? 내적하면 0입니다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다. 자, 풀어볼까요? 자, AH 벡터는 뭐라고요? H의 성분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요놈에서 요놈 빼기. 그러면 3t 플러스 2, t 더하기 1, 제에서 제를 빼게 되면은 얼마, 이게 빼면 얼마야? 마t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내죠. 직선의 방향 벡터를 끌고 오는 거다. 직선의 방향 벡터는 3,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3,1, 마이너스 1을 끌고 와서 내적한 게 0을 만족하는 H만 구해서 H를 대입해서 수선의 발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 내적하는 거 곱해서 9t 더하기 6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t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t 플러스 4가 0이 될 거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11t 그리고 플러스 11이겠죠? 얘가 0이 돼서 t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가 1, 여기가 2가 돼서 해당하는 수선의 발자표가 마이, 1, 2라고 구하겠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서 뭘 구하래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당연히 구하라는 것은, 아, 두 점 가지고 뭘 구하자? 직선 구하면 되겠죠. 자, 두 점 가지고 직선 구하기. x2 빼기 x1.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은 마찬가지 1 마이너스 1분의 여기가 y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해당하는 누구 먼저 썼지? 2-5분의 z-5라고 구해주면 될 거다. 그런데 여기가 얼마가 돼서 0이 됐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직선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써라? 여기를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은 여기가 는 해당하는 마이너스 3분의 z-5라고 쓰고, 여기서 y는 따로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해당하는 여기에 방향 벡터가 0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자, 마지막 이 점과 요 직선까지 뭘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따라서 공간상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선의 발을 구해서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이 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AH 벡터의 크기 구하면 그게 답이죠. 그래서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빼고 제곱하면 1 더하기 당연히 빼고 제곱하면 0이 될 거고, 빼고 제곱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9가 돼서 요 거리는 루트 10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게 공간상에서 해당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일명 법선의 방정식, 직선과 수직인 직선도 구할 줄 알고 마지막으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봤다. 풀어봐야 좀 덜 까먹는데. 넘어갈까요? 그래도?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직선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뭘 배우냐면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걸 또 배워요. 직선이 끝났으니까 공간에서는 평면을 배워볼 겁니다. 아까 이제 주원이가 궁금했는데, 아까 평면에서는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선생님 왜 공간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가. 원래가 보통 그 얘기를 한 번씩은 하긴 하는데, 나도 이제 이 수업을 마지막 수업을 8년 전에 한 거라서 그 얘기를 물어본 사람이 나도 이게 엄청 오랜만에 하거든. 요 수업은 얘기했지만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 질문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네 번째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자, 평면이란 건 당연히 공간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자, 나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 평면 위에 점 하나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요 점을 x1, y1, z1이라 그럴 거고요. 요 평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면과 수직인 벡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요 또 종점을 라지 h A, B, C라고 해서 해당하는 얘랑 수직인 벡터가 하나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해당하는 요 점의 자치라는 것은 P라고 해서 또 X, Y, Z라 그래서 요 점의 좌치를 구하겠다라는 거다. 자, 구하는 방법은 요 놈의 종점을 원점이라고 둬서 자,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좀 적을게요. 요 벡터를 A 벡터, 요 벡터를 P 벡터, 그리고 요 법선을 요 수직인 벡터를 H 벡터다라고 적으면 자, 우리는 요 두 점을 지나는 AP 벡터를 한번 잡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요 AP 벡터는 요 OH 벡터, 요 H 벡터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얘기한 거다. 저 벡터는 뭘 잡은 거라고? 요 평면과 수직인 벡터를 잡은 거야. 즉, 평면상에서 해당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벡터는 당연히 요 수직인 벡터랑 전부 다 뭐가 되겠다? 수직이 되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요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잡으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은 얘랑 모인 거야? 수직이기 때문에 요 AP 벡터랑 결국엔 저 OH 벡터가 서로보다 수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 수직이면 뭐 할 거다? 내적하면 0이 될 거다를 또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이 또 뭡니까? OP-OA가 되는 거고 요 놈은 그대로 OH 벡터로서 얘가 또 P-A 벡터 그리고 요 놈이 H 벡터가 돼서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간상에서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따라서 이게 평면상에서는 법선 벡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그것이 공간으로만 바뀐다면 해당한 얘는 법선 벡터와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얘를 마찬가지 성분으로 구해주면 얘가 X, Y, Z 그리고 A가 X1, Y1, Z1이니까 얘가 X 빼기 X1, Y 빼기 Y1 그리고 Z 빼기 Z1에다가 해당한 H의 종점의 벡터 A, B, C라고 잡아서 얘가 내적이 0 그러면 우리 요놈을 전개하면 A의 X 빼기 X1 더하기 B의 Y 빼기 Y1 더하기 C의 Z 빼기 Z1이라고 적고 여기를 0이라 적으면 이것을 우리가 법선 벡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주어져야 되냐? 법선 벡터. 그래서 점 하나 1, 2, 3과 마찬가지 법선 벡터 얘랑 수직인 벡터가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게 되면 얘가 지나는 점 법선 벡터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1에 x 빼기 1 더하기 2에 y 빼기 2 더하기 4에 z 빼기 3은 0이다 라고 하면 얘가 법선 벡터와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요 평면의 방식을 전개해보자. 자, 전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라고 적어놓고 해당하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1은 어떤 상수라고 단번에 묶어줄 수가 있어. 따라서 걔를 D라는 상수로 하나로 묶어서 잡아보면 요렇게 적어준다면 얘를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의 일명 일반형이라고 얘기해. 얘를 표준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이든 구의 방정식이든 완전 제곱꼴로 표현할 때를 표준형, 걔를 전개한 거를 일반형 얘기하듯이 평면의 방식도 표준형, 얘를 일반형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할 때는 언제냐면 평면의 방정식에 지나는 점, 세 점이 주어질 거야. 1, 2, 3, 2, 3, 5 그리고 1, 2, 3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 나오면 마찬가지 우리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A, B, C, D를 구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한다 얘기해. 선생님 점 3개밖에 없는데 A, B, C, D 문자 4개니까 점 4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점 3개만 있다면 해당하는 그 점 3개를 가지고 A, B, C, D에 예를 들어 A는 몇 B, B 냅두고 C는 몇 B, 또는 D는 몇 B, 또는 B는 몇 A, C는 몇 A, D는 몇 A다 라고 둘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A를 전부 다 약분하게 되면은 미지수가 없는 방정식이 나와서 그거를 우리가 공간상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선 벡터와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하거나 또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평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서 평면의 방정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랬더니 뭐가 주어졌냐면 1, 2, 3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평면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자, 저 점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평면, 즉 평면을 구할 건데요. 점이 하나 나왔어요. 위에 점 1, 2, 3 그리고 얘 직선의 뭐라고요? 수직이라고요. 얘랑 수직인 직선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필요한 구성 요소는 한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했는데 결국에 이 직선의 무슨 벡터가 방향 벡터가 해당하는 평면의 무슨 벡터? 법선 벡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다. 따라서 해당하는 요 방향 벡터가 우리가 얼만데요? 아, 저놈이 2, 4, 마이너스 1인데 이 방향 벡터가 평면의 무슨 벡터 역할? 법선 벡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법선 벡터와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하는 거니 아, 평면은 2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4 곱하기 y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z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쓰는 것이 결국에 이 직선과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얘가 그대로 법선 벡터구나. 자, 2번. 자, 2, 3, 마를 지나고 요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구하라는 얘기야. 아, 쟤랑 뭐하고? 평행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미 평면의 방식 하나가 주어졌고요. 얘랑 평행하다라는 것은 평행한 평면, 요 놈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평면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주어졌는데 당연히 요 놈은 얘랑 수직이면서 얘랑 평행과 얘랑도 당연히 뭐다? 수직이기 때문에 법선 벡터를 결국엔 요 놈의 법선 벡터를 그대로 끌고 오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저놈의 법선 벡터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저놈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저놈의 법선 벡터니까 저 점을 지나면서 얘를 법선 벡터로 하는 또 평면을 구하면 될 거다. 따라서 3에 x 빼기 2 그리고 마이너스 2에 y 빼기 3 그리고 마이너스 1에 z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직인 직선과 그리고 평행한 평면의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되는 거다. 알아듣겠죠? 맞죠? 그냥 그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9번. 자,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자, 세 점이 주어진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당연히 제일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당하는 어떤 점을 지나는 뭐 직선 또는 원 또는 구 뭐 이런 거를 구하라는 게 결국 연립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되게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요? 저 점들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결국엔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뭐에다가 집어넣어라?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플러스 d는 0에다가 집어넣어서 a, b, c, d의 관계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래서 빵빵 2 그러면 여기가 2c 더하기 d는 얼마가 되겠다? 0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겠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도 빵빵 여기 마이너스 14b 더하기 d는 0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4랑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그리고 더하기 d는 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전부 다 몇 d는 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c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d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p는
얼마가 되겠냐면은 14분의 얼마가 되겠다? d가 되겠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b자리에다가 요 놈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7분의 d 더하기 d가 0이 되면서 여기가 여기 플러스 7분의 6d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a는 꼴로 정리하면 되겠죠. 4a는 마이너스 7분의 6d가 돼서 4로 나눠서 a는 마이너스 얼마야? 4로 나누면 14분의 3d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전부 다 d로 관해서 표현해 준 다음에 저놈은 마이너스 14분의 3 dx 그리고 더하기 14분의 1 dy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dz 더하기 d는 0이라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 14d를 그러니까 d를 나누고 마이너스 14를 곱해서 식을 이쁘게 만들면 되겠다. 따라서 d 다 날리고요. 마이너스 14를 곱해서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4 곱했으니까 플러스 7z 마이너스 14 곱해서 마 14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면상에 세 점이 주어져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당연히 무지무지하게 귀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해볼게요. 10번도 해봅시다. 자, 10번.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번에 뭐라고요? 두 평면의 교선을 구하라고요. 자, 우리 두 직선의 교점 어떻게 찾죠? 두 직선의 교점?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교점 어떻게 찾죠? 연립하죠, 연립. 그래서 평면상에서는 당연히 두 평면이 만나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되니? 라고 하면 선생님 두 평면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평면이 만나면 해당하는 뭐가 생긴다고? 교선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이 교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당연히 구하는 방법은 연립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 평면을 연립을 하는 것을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연립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거 3x 더하기 y 마이너스 z 마 3은 0과 해당하는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 0을 연립을 해서 두 개를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자, 빼게 되면 x 마이너스 y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는 y 더하기라 쓰고 여기서 끝내면 되지 않아요. 해당하는 우리가 공간상에서의 직선이라는 것은 x, y, z가 다 있어야 되니까 다시 x자리에다가 y 더하기 1을 x자리에 y 더하기를 집어넣습니다. 자, x자리에 y 더하기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넣읍시다. 자,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3y 더하기 6 y자리에 집어넣읍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y는 x 빼기 2니까 요놈 다 y자리에 x 빼기를 넣을게요. 자, 그래서 3x 더하기 x 빼기 2 마이너스 z 빼기 3은 0이 되므로 당연히 계산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z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얘를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얘를 x는 이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4분의 z 더하기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요거 x는 y 더하기 2와 x는 4분의 z 더하기 y를 연결하라는 거다. 따라서 요 놈을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쓰겠다? x는 y 더하기 2는 4분의 z 더하기 5라고 써주면 이것을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평면상에서 두 평면의 교선을 구하려면 연립을 하는 건데 그 연립을 당연히 하나를 지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린 공간상에서의 직선은 Z도 필요하니까 얘를 마찬가지 한 문자로 돌려주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답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당연히 요거를 x는 기준으로 했지만 누구는 y는 기준으로 연립할 수도 있고 누구는 z는 기준으로 연립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y는 기준이었으면 가운데가 y고 여기가 x 빼기 2에다가 요것도 1을 넘긴 4분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z를 기준으로 했다면 z는
4x-5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당하는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주관식으로 나오면 사람의 주관마다 답을 쓰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내가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너네 이제 푸는 시간도 주고 하면 우리 오래 걸려서 그렇죠. 자, 11번. 자, 이번에는 평면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평면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 자, 평면 하나 그려놓고 직선 그려서 교점 구하래요. 자, 어떻게 구하겠니? 요점이죠. 자, 요점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까 직선의 위의 점을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해당하는 요점을 매개변수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의 점은 전부 다 매개변수로 표현할 거고 그 점 중에 요점을 구할 거니까 요점을 P라고 한 다음에 매개변수식을 써서 T 더하기 1 그리고 2T 빼기 1 그리고 3T 더하기 2라고 둬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직선 위의 점이지만 다시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기 때문에 평면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을 평면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된다. 따라서 이 점을 저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3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5에 2t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4에 3t 더하기 2라고 넣어서 마이너스 11은 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t 마 10t 플러스 12t니까 플러스 t에 계산해서 5t가 되는 거고 여기가 5, 여기가 플러스 5, 플러스 8,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16에다가 계산해서 플러스 5는 0이래서 t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요 놈이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구해서 요 놈을 공간상에서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본은 직선 위의 점을 매개변수로 표현해서 평면 위의 점이다를 대입해서 t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하나만 더. 자, 밑에 거. 자, 이번에 뭘 구하라고요?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을 발구해 볼게요. 자, 이번에 뭘 구해 볼 거냐면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구하자. 아까는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해봤다면 이번에는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해봅시다. 자, 마찬가지 점이 하나가 있고요. 5,1,4 그리고 여기 평면이 있어요. 그래 놓고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요 놈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됐어요? 자,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우리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해버릴 겁니다. 방금 한 거를 이제 거꾸로 푸는 거야. 그럼 요 이제 직선을 구하자.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 점과 직선의 방향 벡터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졌죠.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가 주어진 거야? 평면에 법선 벡터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 방향의 벡터가 결국에 평면에 법선 벡터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법선 벡터가 지금 얼마냐? 3, 2, 마이너스 1인데 요 법선 벡터는 요 직선에는 무슨 벡터가 되겠다? 방향 벡터가 되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을 가지고 직선을 구해서 3분의 x-5는 2분의 y-1은 마이너스 1분의 z-4가 되겠고, 자, 이제 우리는 요 직선을 구했으니까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매개변수 t라고 둔 다음에 요 놈이 3t 더하기 5, 2t 더하기 1, 마이너스 t 더하기 4라고 해주면 되겠죠. 결국엔 이 점이 또 어디 위에 점? 평면 위에 점이니까 저기다가 대입해서 3에다가 3t 더하기 5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2t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에 t 더하기 4 더하기 1은 0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9t, 4t 플러스 t, 그러니까 14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5, 플러스 2, 마이너스 4, 그리고 더하기 1인 거니까 계산하면 마2, 그리고 마1, 여기가 플러스 14가 또 0이더라. 그래서 t는 딱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결국엔 선생님이 요 구한 게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고 점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끝나겠죠. 따라서 요 점 h좌표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얼마다? 5가 돼서 요 놈을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한다라고 얘기한다. 창근아 미안해 벌써 추워서 꺼주면 안 될까? 미안해. 금방 추워지네. 맞죠? 금방 춥지? 어우씨 금방 추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평면의 방정식 또 단원이었고 아직도 안 끝났죠. 자, 넘어가서 우리가 아까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해봤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는 각을 구해보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보겠다. 알았죠? 그래서 다섯 번째네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구하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했다면 이번엔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해볼 거야. 야,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뭘로 구할까라는 거죠. 아까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했다면 당연히 이 평면에서는 무슨 뭐밖에 안 나오냐면 법선 벡터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이 두 평면을 그려놓고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해보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각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평면에서는 뭐밖에 안 나온다? 법선 벡터밖에 안 나오니까 우린 법선 벡터 두 개를 잡는 거야. 즉, 요 평면의 법선 벡터 하나를 잡고요. 요 놈을 H1, 여기서 뭐라고 쓰냐? N1.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 때랑 용어가 달라져서 한 번씩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는 그렇게 안 썼거든.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N1. 자, 그리고 요 평면에도 요게 법선 벡터. 마찬가지로 요것도 법선 벡터가 하나 나오고요. 요 놈의 이름을 N2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평면에는 법선 벡터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 각을 구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선 벡터들끼리 이루는 각을 구하게 되면 그 각도는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저 각의 이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되겠다? 세타가 되겠죠? 해당하는 요 놈의 사각형에서 직각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저 법선 벡터들끼리 이루는 각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들 각 변환할 줄 알잖아.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야. 하지만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어차피 예각밖에 구하지 않을 거야. 그럼 예각이니까 어차피 양수만 구할 거란 얘기인 거야. 그 얘기는 거기다가 마지막에 뭘 취할 거다? 절대값을 취하게 된다면 결국엔 두 평면이 이루는 그냥 각도를 구하는 행동은 그냥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예각을 구하는 거와 같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을 구하는 것은 이 법선 벡터들 가지고 크기 크기를 내죠. 따라서 N1 벡터의 크기와 그리고 N2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두 개를 내적을 해서 뭐 하라고요? 절대값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만 어차피 우리는 얘 각을 구할 거니까 절대값 취하면 똑같이 법선 벡터로 이루는 코사인 값에 절대값을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 한 가지만 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또 구하고요. 이제 또 두 평면이 주어져 있어. 자, 평면은 보통 알파랑 베타라 그래요. 얘가 평행할 때 그리고 수직일 때는 어떻게 풀겠니? 당연히 또 두 평면이 평행하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법선 벡터들끼리 뭐 하라는 얘기야?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법선 벡터들끼리 평행하구나. 따라서 평행이라는 조건에 서로 법선 벡터들끼리 서로 또 뭐가 되겠다? 실수배가 되겠다라고 풀 거고 마찬가지 두 평면이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법선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두
법선 벡터들끼리 모여서 내적을 해서 얼마로 0으로 풀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수직이라는 조건이 될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또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또 다 풀어 볼게요. 그렇죠? 거의 금방 해요. 아, 그렇구나. 못 참겠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뭘 구하라 그랬냐면 당연히 1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나오죠. 아, 그러면 두 평면에 법선 벡터를 끌고 오면 되겠다. 자, n1 벡터 법선 벡터 얼마입니까? 자, 저놈은 3, 마이너스 5, 4가 되는 거고 당연히 요놈의 법선 벡터는 얼마?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주면 될 거니까 해당하는 또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고 그러면 크기면 되죠. 루트에 여기가 9 더하기 25 더하기 16에다가 루트에 여기도 16 더하기 25 더하기 9가 될 거고 내적의 절대값 x끼리 곱하면 12, y끼리 곱하면 25, z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다. 따라서 요놈이 얼마? 루트 50 여기가 50이 될 거고 얘가 25가 되니까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다.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세타 값을 3분의 파이 60도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루는 각은 60도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2번은 자, 평면 요놈과 ZX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저놈의 법선 벡터 하나는 얼마입니까? 1, 2, 3인데 이번에는 ZX 평면에 뭘 찾아야 돼? 법선 벡터를 구해주는 거야. 자, 얘들아, ZX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겠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는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고 그러면 ZX 평면이 지금 요쪽 요 ZX 평면이 여기다. 그럼 요 놈의 우리는 무슨 벡터? 법선 벡터는 자, 무슨 축이 되겠어? Y축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요 Y축이 요 놈의 법선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Y축의 좌표는 당연히 일반적 표현이 0,A,0이라고 두는 게 맞지만 해당하는 요 놈의 실수배를 몰라든 어차피 전부 다 평행하니까 그때 우리는 요 놈을 길이가 1인 벡터라고 잡아주면 돼. 따라서 우리는 요 ZX 평면의 법선 벡터를 일반적으로 잡는 방법은 그냥 0,1,0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놈의 좌표는 0,A,0이 맞지만 그 중에서 그냥 길이가 1인 벡터를 써도 전혀 계산상 상관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요 벡터와 이제 또 요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또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크기면 되죠. 루트에 여기가 1 더하기 4 더하기 9에다가 여기 루트에 하면 1이 될 거고 절대값의 두 개의 내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다? 2가 돼서 요놈은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값을 구하라 그러네. 따라서 코사인이 루트 14분의 2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거. 그래서 ZX 평면의 법선 벡터는 Y축인데 그 Y축 중에 길이가 그냥 1인 벡터를 잡아주는 게 계산상 용이하더라. 알겠죠? 그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실수 K를 구하라. 1번 평행이다. 2번 수직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뭐만 구해주자? 법선 벡터들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N1 벡터 요 놈은 1, 2, K-1 그리고 N2 벡터 요 놈이 2, K, 6이 될 거다. 자, 1번 풀어볼까요? 서로 평행이다. 그러면 실수배가 되는 거니까 요쪽에 t배한 게 얘랑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하면 얘가 되겠니라는 것은 x의 성분을 보고 아, 여기다가 2배 하면 얘가 되겠구나. 됐죠? 따라서 2배 한 게 얘랑 그냥 같다라고 풀어주면 될 거니 해당하는 당연히 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k는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다. 자, 2번은 서로 뭐라고요? 수직이라고요. 수직하면 두 개를 뭐 하라고요? 내적하라는 얘기야.
자, 두 개를 내적을 하자. 그러면 내적하면 x끼리 곱해서 2 더하기 y끼리 곱해서 2k 더하기 z끼리 곱해서 요렇게가 돼서 0이 되는 k 구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8k-4는 0이니까 우리 k는 얼마다? 2분의 1이다라고 구해주는 거를 서로 수직일 조건에 k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냥 계속 똑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앞에서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에 계속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15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뭘 물어보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걸 구하라. 자,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해봤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봤으니까 세 번째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얘기다. 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직선의 방향 벡터들끼리 이루는 각을 구했고 평면끼리 이루는 각은 법선 벡터들끼리 이루는 각을 구했지. 그럼 마지막에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하겠냐? 자,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보면 해당하는 평면이 있고요. 마찬가지 이번엔 직선이 하나 있고요. 자, 직선이 이렇게 관통하겠죠? 그래서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할 거다.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려면 요 점을 지나면서 평면에 있는 직선 하나 그려서 요 각도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다. 그럼 직선에는 근데 무슨 벡터가 주어진다고요?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 거야. 따라서 직선에는 방향 벡터가 나옵니다. 자, 평면에는 무슨 벡터가 나온다? 법선 벡터가 나와서 자, 요 놈이 u 벡터가 나오고요. 평면은 법선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n 벡터라 하나? n 벡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는 이제 구할 수가 있냐면 해당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와 그리고 법선 벡터들 이루는 요 놈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 놈의 관계는 나는 여기를 구해서 여기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은 당연히 각도가 2분의 파이 빼기 뭐가 되겠다? 세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u 벡터와 n 벡터가 이루는 예각을 구하는 방법은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을 구할 건데 그러면 내가 구하는 코사인은 뭐가 되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 그러면 요 놈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예각을 구하기 위해서 요 놈의 마찬가지 크기 그리고 요 놈의 크기 그리고 두 개의 내적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요 값은 각변환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인 세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 값을 구할 거고 그걸 만족하는 세타를 구해주는 것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크기 크면 내적을 하면 뭐가 나온다? 사인 세타가 나온다로 풀면 끝이다. 답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향 벡터 써볼게요. 1번 풀어보자. 자, 직선의 방향 벡터는 u 벡터는 얼마라고요? 1, 마 4, 1이 되는 거고요. 해당하는 법선 벡터 n 벡터는 1, 2,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예각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인 세타가 나온다고요, 이번에. 그래서 크기 크면 내죠. 루트에 1 더하기 16 더하기 1에다가 루트에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절대값에 1 빼기 8 빼기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루트 18, 여기가 루트 9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루트 18이 얼마죠? 3루트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루트 2분에 해당하는 요 놈을 아마 계산하면 마구의 절대값 9가 돼서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다. 따라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세타 값을 구할 거니까 세타 각은 4분의 파이 또는 45도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뭐하지 않도록 만나지 않도록 k 값을 구하래요. 얘들아,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직선과 평면이 서로 뭐하다라는 거야?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다는 어떻게 풀겠니? 라는 얘기죠. 어떻게 풀겠어? 직선에는 무슨 벡터가 주어진다고? 방향 벡터. 평면에는 근데 무슨 벡터? 법선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직선과 평면이 평행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는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는 두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들끼리 뭐 하겠다? 내적을 하겠다는 거 이해하겠니?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내적을 하자. 자, 두 개 내적하게 되면 마찬가지 방향 벡터는 얼마입니까? 얘가 2, 마 3, 마이너스 2와 해당하는 법선 벡터가 얼마라고요? 얘가 3k, 그리고 얼마? 5-k, 그리고 얼마라고요? 2k가 될 거고. 자, 두 개를 뭐 할 거라고요? 내적할 거라고요. 내적하면 6k 마이너스 15 더하기 3k 마이너스 4k가 0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계산하게 되면 5k 마이너스 15는 0이 되므로 k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풀어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배웠던 걸 가지고 연결해서 전부 다 풀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평면과 이루는 각이고, 자, 그 다음 6번째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자, 우리는 원래가 평면상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죠. 그리고 거리 공식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것은 점 x1, y1, z1과 해당하는 평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플러스 d는 0 사이의 거리는 뭐야?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실제로 우리가 평면상에 한 점과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다가 그냥 하나씩만 추가가 된 거죠. c와 해당하는 요만큼만 추가가 된 공식이다. 그래서 따로 요거는 증명 없이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공간에서 평면과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 좌표 하나씩만 늘려주겠다. 그래서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절대값에 ax1 더하기 b, y1 더하기 c, z1 더하기 d는 절대값이 해당하는 요놈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될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다 정도라고 하시면 돼요. 증명? 별로 원하지 않죠, 다들? 외우면 돼요. 알았죠? 어차피 이것도.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도 이제 배웠다. 자, 그래서 16번. 자, 법선 벡터가 1, 2, 마이너스이고요. 원점까지의 거리가 2인 평면을 모두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게 뭡니까? 보통 직선의 기울기가 주었을 때 절편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선 벡터가 주어졌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마이너스 2 곱하기 z 더하기 d는 0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랑 어디까지의 거리? 원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2입니다. 자,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자, 루트에 1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절대값에 빵빵빵 뭐만 남겠다? 절대값 d만 남겠죠. 따라서 이게 3이니까 요놈이 6이 돼서 절대값 d. 따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평면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면 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해서 저 법선 벡터를 가지면서 원점까지 거리 평면에 두 개가 나오겠다.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죠. 생각해보면.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다. 자, 근데 특징이 뭐죠? 얘 법선 벡터가 1, 2, 마일, 얘 법선 벡터도 1, 2, 마일이면 두 평행한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구하겠죠. 어떻게? 우리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죠? 우진아? 두 평행한 직선 사이 어떻게 구하죠?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어? 뭐야? 난 모르는데.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우진아? 그런 게 있어? 잠깐만. 그거 안 되지 않아? 잠깐만. 맞나?
어? 아, 그래? 어씨. 연후 들어본 적 있니, 혹시? 그렇지. 나도 솔직히 그 공식을 외웠으면, 있는 것 같기도 해, 만들면. 있는 것 같기도 해. 우질 말이 맞나? 원래 보통 어떻게 구하죠? 두 평행 직선 사이 거리는, 알겠지만, 직선의 한 점을 찾은 다음에 그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게 우리가 원래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라 얘기하죠. 하나 배웠네. 우진아, 한번 검색해 볼게. 알았죠? 있는 것 같기도 해. 자,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알겠지만 법선 벡터가 같으니까 평행한 평면이다. 평행한 평면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평면상의 점 하나를 구해서 그 점과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당연히 그 점은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좌표들을 00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 x, y 다 빵을 집어넣고 해당하는 z는 -4. 선생님 저는 뭐 여기 빵빵 만들래요. 그럼 x가 4. 이건 너네 편한 대로 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그냥 x, y에다가 다 빵빵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저놈의 점 하나를 구해서 P라고 한다면 빵빵 그리고 Z만 돼서 Z는 -4라 그래서 요 점과 저쪽 평면을 구해야죠. X 더하기 2Y -Z -6은 -Z 넘겨서 -6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가 루트에 얼마 1 더하기 얼마 4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에다가 요 놈이 00이니까 요 놈 만나서 얼마 4 -6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냐면 루트에 얼마 6분의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하고 그럼 이것도 공식이 될 건데 그러면 뭐라고 공식이? 자 루트에 1 더하기 4 더하기 1분의 되네. 맞나 보네. 그렇죠. 여기가 6이고 4니까 빼라며 절대값에. 맞네. 야, 맞아. 그런 공식이 있었구나. 저는 기억나는 것 같아. 나도 공식을 잘 안 가르쳐서. 맞는 것 같아. 똑같이 돼요. 여기도 성립하는 거니까. 야, 그래. 땡큐. 난 모르고 있었어, 솔직히. 이것도 되네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보통 다들 그냥 그렇게 구하죠? 평행한 거 따로 외우지 않고. 그래. 자,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점과 평면 사이 거리까지 했고요. 다 했습니다. 또 남았어. 네, 계속 해볼게요. 2개 남았죠? 2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18번까지 맞죠? 자, 이제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 가볼게요. 자, 구가 있고요. 다음에 물음에 아파라. 자, 우리 구의 방정식 배웠죠? 중심이 1, 2, 0이고요. 구의 반지름이 4인 3인 9가 있어요. 그때 갑니다. 구와 평면이 접하도록 하는 상수 K를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구와 평면 접한다. 자, 다들 어떻게 풀겠니? 느낌 있죠? 구와 평면이 뭐 할 조건? 접할 조건. 자, 그러면 뭘로 풀겠니? 구의 중심부터 평면까지의 거리가 구의 뭐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푸는 느낌 다들 가지고 있죠?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구의 중심의 좌표 얼마? 1, 2, 0과 구의 평면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3이다. 따라서 3입니다. 구의 반지름 루트에 얼마? 4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 절대값에 해당한 1하고 2 만나서 2 더하기 2K 그리고 0에다가 -9다 이거를 계산하겠죠? 계산이죠. 자, 넘겨서 양변을 제곱을 할 거고요. 여기가 9에다가 K제곱 더하기 8이 될 거고 요 놈을 제곱을 해보면 2K-7이니까 당연히 4K제곱에 -28K 더하기 49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 한쪽으로 넘깁시다. 9K제곱 5K제곱에 더하기 28K에다가 72에서 49를 빼게 되면은 23? 땡큐. 23이 되겠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5와 1에다가 여기가 1에다가 여기가 23에 플러스가 돼서 해당하는 K는 -1과 -5분의 23이다 이렇게 구해서 K 값이 2개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2번은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구와 평면이 만나요. 당연히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구와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성되겠다? 요놈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라고요?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원의 반지름 구하기죠. 자, 원의 반지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고 봤더니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요만큼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만큼의 길이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요.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 그것이 구의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될 거니까 피타고라스로 요만큼을 구하면 되겠구나.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이 이미 얼마니까? 구의 반지름 3이니까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겠다. 자, 그래서 2번 해당하는 마찬가지 중심 1,2,0과 평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 사이의 거리 구하기. 자, 거리 d라고 쓸게요. 루트에 얼마? 1 더하기 1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에 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분의 3. 루트 3이다. 즉 이만큼의 거리가 어디라고요? 이만큼이 돼서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만큼이 루트 6이 되겠죠. 따라서 이 원의 넓이는 당연히 파이 r 제곱 6파이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 자, 마지막 3번에 구 위의 점 하나와 평면 사이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다. 뭔지 알겠죠, 이것도? 이제 평면이 멀리 있을 거야. 그래 놓고 이 평면부터 구 위의 점까지의 거리에 뭘 구하라? 최대 최소 구하기. 뭔지 알죠, 다들? 뭐 하면 되겠어요? 구의 중심부터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뭐 더해주는 거? 구의 반지름 더하면 최대가 될 거고 반지름을 빼면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또 3번을 풀려면 해당하는 요 평면과 어디 또 1,2,0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더하고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구나. 나만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거리 공식 한번 때려서 루트에 해당하는 1 더하기 4 더하기 4에다가 절대값에 1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17이 될 거다. 그럼 얘가 3분의 5마 17이니까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12가 돼서 얘가 4가 되겠네.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 더한 거? 반지름 더한 게 최대가 되는 거고 반지름을 뭐한 게 뺀 게 최소가 돼서 최대는 7, 최소는 얼마다? 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요게 구와 평면 사이 거리의 최대와 최소 구하기가 되겠다. 자, 마지막 내용은 구의 벡터의 방정식입니다. 구의 방정식인데 벡터 방정식. 자, 벡터를 이용한 구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뭘 가지고? 벡터를 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 그러면 마찬가지 구의 중심을 잡을 거고요. 중심화표는 x1, y1, z와 자, 구의 방정식을 잡아라. 구의 점 하나를 잡아라. 라지 p x, y, z라 잡아라. 자, 구의 방정식이란 뭡니까? 결국엔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 r인 점들을 우리는 구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저거를 벡터 방정식 표현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AP 벡터의 크기가 항상 얼마다? r이 된다라고 쓰면 그냥 이게 구의 벡터 방정식이다. 근데 얘를 위치 벡터로 쓰기 위해서 원점 하나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는 마찬가지 해당하는 요 벡터들을 위치 벡터로 쓰면 해당하는 요 벡터를 A 벡터, 요 벡터를 마찬가지 P 벡터라고 적어주겠죠. 그렇게 되면 요 놈은 OP-OA니까 요 놈을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가 R이라고 적으면 요게 당연히 무슨 방정식? 구의 방정식의 벡터 방정식인 거고 얘를 보고 구의 중심의 종점이 A점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이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당연히 이걸 가지고 구의 방정식 세우라 그러면 두 개를 빼게 되면 요렇게가 빼게 돼서 절대값에 X 빼기 X1, Y 빼기 Y1 그리고 Z 빼기 Z1에 대해서 요놈의 크기가 R이 되는 거니까 성분의 크기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겠고 그게 R인데 양변을 제곱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구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 파트도 결국에 구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거 나오면 야 이거 구의 방정식이니까 곧바로 그냥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이거씩 세우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자. 자, 구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와 원의 성질인데요. 구의 지름의 양 끝점을 잡습니다. 구의 대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잡고요. 그리고 구의 점 하나를 잡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AP 벡터랑 BP 벡터의 관계가 한 가지가 있더라. 알겠지만 원에서도 뭐가 성립하냐면 원에서 해당하는 지름의 양 끝점 잡고 원위의 점 하나 잡으면 여기가 항상 뭐가 되겠죠? 수직이 되는 걸 알고 있죠. 마찬가지 우리가 구에서도 구의 대원에서 그 대원의 지름의 양 끝점 잡고요. 구의 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 각도를 재면 얘도 항상 수직이야. 그러니까 얘가 공간 구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수직이라는 것은 또 AP 벡터와 BP 벡터가 내적이 얼마다? 0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요놈의 좌표를 x1, y1, z1이라고 잡고 요놈을 x2, y2, z2에다가 요놈을 x, y, z라고 잡아주면 우리는 구의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진짜 식으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써야겠죠. AP 벡터는 성분을 쓰면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냐면 얘에서 빼는 거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에다가 내죠. x 빼기 x2, y 빼기 y2, z 빼기 z2라고 해서 내적형이니까 얘끼리 곱하고 얘끼리 곱하고 곱해서 0이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걔를 우리가 구의 방정식으로 이쁘게 정리하려면 또 완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풀지 않겠다라는 거야. 아, 이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했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구의 중심과 반지름을 그냥 구하겠다. 그러니까 요 해당하는 점들 가지고 구의 중심을 구하고 반지름은 중심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구해서 곧바로 해당하는 요렇게 구의 방정식을 세워서 답을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풀지는 않는다. 근데 요게 구의 방정식인 것만 알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18번 풀고요. 그래도 섭섭하니까 그 밑에 문제 딱 2개만 풀고 푸는 대로 집에 가게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섭섭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그거는 풀고 가야지. 자, 그래서 자, 마지막 18번을 풀어보면 자, 2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뭘 구하라? 구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라. 뭐 벡터 이용해서 구합니까? 그냥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의 중심을 찾고요. 구의 중심은 당연히 중점으로 두 개의 중점 마일, 중점 3, 더한 거의 절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우리는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에 빼고 제곱 9 더하기 0 더하기 4가 돼서 자, 우리는 구의 방정식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3의 제곱은 얼마다? 요놈의 제곱 1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밑에 거 2개 풀고요. 푸는 대로 집에 갑시다.